제가 이렇게 찔렸을 때 목에서 피가 종이컵 한 컵 정도로 막 쏟아졌는데 그냥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비유를 하자면은 몸에 불에 뜨겁게 달군 바늘을 1000개 정도 집어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찔렸을 당시에는 그냥 좀 싸늘한 느낌? 온몸에 힘을 풀고 이제 부처님 자세라고 해야 되나? 좀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 자신은 제가 어디를 찔렸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파열된 근육이 더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근섬유 같은 게 절단이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절단이 되는 게 아니고 좀 근육이 이완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손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게 떠올라가지고 더 손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쭉 기다렸는데 진짜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경찰분 엄청 많이 오시고 이제 앰뷸런스랑 119도 오고 진짜 엄청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셀카를 찍고 막 내가 도넛이 됐다고 몸에 빵꾸가 나가지고 도넛이 됐다 이런 농담을 막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앰뷸런스 탄 분들 주변 분들을 좀 안심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한 습관이긴 한데 제가 뭔가 크게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안심시켜 주려고 그렇게 농담하는 게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내 탓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닌가?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요새 그 칼부림 범죄 예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인터넷에서 아, 이 범죄자들, 예고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제압을 해보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항상 행복 회로를 돌려요. 자기가 진짜 존내 멋있는 동작으로 팍 해가지고 막 제압하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자기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진짜 몸에서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자기가 죽어나가는 거는 자기의 생명이 꺼져 나가는 거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당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못 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수업에 오셔서 저한테 직접 배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롱소드를 가지고 노마스크 스파링 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폐까지 찔러 들어가가지고 왼쪽 폐가 찌그러들어서 외상성 기흉이라고 하죠. 그 기흉이 생겨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고 이제 옆구리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다가 커다란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진짜 이 호스가 들어간 게 느낌이 들더라고. 막 뻐걱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아무튼 여기서 피랑 공기를 막 뺐어요.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몇 센치만 더 옆에 찔렸으면은 심장을 찔려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한 병실도 응급 외상 병실이라서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가천길병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서 좀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거기 응급 외상 병실에 들어갔는데 양다리가 으스러지시거나 하신 분들 저 말고도 이제 중상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너무 아프니까 24시간 진짜 비명을 지르시고 다들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막 하루 종일 횡설수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24시간 이러니까 저도 너무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5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전쟁터가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전선의 병사들이 물론 이런 걸로 비유하는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전선의 병사들이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 각오하고 전장에 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군인분들 존경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피가 진짜 한 1리터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천만다행인 건 이제 후유증이 안 남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이거는 2달은 더 쉬셔야 된다. 여기서 쉬셔야 된다. 그래야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냥 5일 만에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게 더 힘들다고. 이제 그냥 좀 덜 아프니까 내가 나가겠다 하고 나갔는데, 이게 당시에는 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쇠막대기나 식칼 같은 것만 봐도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극복이 됐고 근데 주사기 꽂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아직도 뭐랄까 해야 될까. 주사기에 제가 찔릴 때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제가 주사기에 찔릴 때도 뭔가 그냥 힘을 쫙 빼고
찔려요. 그럼 좀 덜 아프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사기에 찔리는 거에 대해서 뭐 딱히 무서운 거나 뭐 고통이라거나 그런 걸 별로 안 느꼈는데, 뭔가 좀 이후로 주사기에 찔릴 때 좀 자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사기 이제 좀 싫어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무술, 호신술, 검술 가르치고 있고요. 뭐 어쩔 수 있나요? 다 먹어 살려고 하는 거고, 저 아니면 이제 가르칠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해야죠, 아무래도. 저는 이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옛날의 검술을 가르쳐주고 레저 활동, 좀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그러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검술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롱소드 검술, 레이피어 검술, 세이버 검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급하고 널리 알리고 막 교육하고 상업화시키고 이런 걸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게 제가 대단한 것도 뭐 있다면 있겠지만은 애초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크겠죠. 이게 1에서 1을 만드는 건 쉬운데 0에서 1을 만드는 게 정말 시도조차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센치만 어긋나서 찔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런 걸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쳐본 사람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도 아는 법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막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칼장난 하듯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레저로 즐기는 거 나쁘지 않죠. 뭐 물의 호흡, 막 병력일섬 이런 거 흉내내고 이런 거 보고 막 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라고 하는 건 이제 전문성도 있지만 안전한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안전함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실전적인 경험과 수련과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걸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은 뭐 어디 찾아가네 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아요. 제가 호신술 가르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때나 쓰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가서 뭐 범죄자를 개패듯이 패버려라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행동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고, 이 리스크를 지는 거는 그냥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라는 거지 죽으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